나는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세무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면서 늘 성실하게 살았고 퇴직 후엔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꽤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퇴직하고 3년 만에 통장 잔고가 바닥났어요. 이건 최근에 만난 64세 전직 세무공무원 어씨가 내게 했던 말입니다. 말끝마다 한숨이 길게 이어졌죠. 정년까지 일했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놀랍게도 어씨는 은행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퇴하면 연금이 나오니 괜찮겠지, 퇴직금은 안전하게 은행에 맡기면 되겠지 하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작 은퇴 후에 더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바로 정보 부족과 맹목적 신뢰 때문입니다. 1. 은행이 알아서 잘해주겠지의 함정. 어씨의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수령하고 은행 창구 직원의 추천으로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몇 달간 소소하게 이자가 붙더니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이 흔들리면서 수익은커녕 원금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중도 해지를 하자니 손해가 너무 크고 기다리자니 더 빠지는 악순환. 결국 2년 반 만에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명확합니다. 은행은 금융 판매자이지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조언자가 아닙니다. 창구 직원도 실적을 쫓습니다. 추천한 금융상품이 당신에게 딱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금은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지탱할 생명줄인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맡기고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2. 사례 퇴직 후 집을 줄였더니 여유 생겼어요. 60세 여성 공무원 B씨. 반대로 전직 교육청 공무원이었던 60세 B씨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퇴직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지출 줄이기였어요. 아이들도 출가하고 부부 둘만 남았으니 살던 32평 아파트를 정리하고 20평대 전세로 옮겼습니다. 남은 돈은 은행에만 넣지 않고 일부는 국공채와 단기 예금, 일부는 소액의 ETF 분산 투자로 나눴습니다. 매달 사용하는 생활비도 철저하게 기록하고 줄였고요. 예전에는 통장에 얼마 있는지만 봤는데 지금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써야 안정적인지를 먼저 봐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죠. 은퇴 이후는 버는 돈보다 덜 쓰는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3. 사례 퇴직금으로 카페 창업. 1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62세 남성 전직 소방관 C씨. C씨는 정년 퇴직 후 퇴직금 2억 원 중 1억 원을 들여 소규모 카페를 차렸습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했고 내 가게 하나쯤 해봐야지라는 낭만도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경험과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상권 분석 없이 마케팅도 없이 오픈했고 점점 손님은 줄고 인건비와 재료비는 늘어나면서 결국 1년 만에 폐업. 남은 건 임대료, 보증금, 손실과 빚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모한 줄 몰랐어요. 그냥 퇴직금을 잘 굴리면 노후는 편할 줄 알았죠. 은퇴 후 사업은 인생 역전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특히 더 그렇죠. 4. 노후 금융 문맹이면 당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맡기는 습관이에요.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 퇴직금을 어디에 넣어둘지 은행 말만 듣고 결정한 분. 자녀에게 돈을 나눠준 뒤 본인은 쪼들리는 분. 이런 분들은 노후 준비가 안 된 게 아닙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래 3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은퇴 후 돈 지키는 3가지 핵심. 은행 말만 믿지 말고 직접 공부하라. 유튜브, 책, 강의 통해 기본적인 금융 용어부터 익히세요. ETF, 인플레이션, 분산 투자 처음엔 낯설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지출 줄이기가 최고의 재테크다. 소비 습관부터 정리하세요. 작은 구독 서비스부터 카드 습관까지 줄이면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행복도 줄어들지 않아요. 퇴직금은 안정 분산이 원칙이다. 단기 예금, 국공채, 달러 자산 일부 등으로 나눠두세요. 누군가가 이거 하면 수익 납니다 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세요. 마무리하며 전직 세무공무원 어씨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야 알아요. 돈은 그냥 놔두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정년까지 근무했어도 은퇴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직업이 공무원이었든 대기업이었든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내 노후의 CEO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은행이 아닌 나 자신을 믿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보세요. 전문가 칼럼 은행만 믿다. 전 재산 날렸습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치명적인 착각.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일정한 연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은퇴 후 삶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이러한 기대를 배신합니다. 64세 전직 세무공무원의 은퇴 후 투자 실패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성실하게 35년 넘게 일하며 퇴직금을 모았고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은행의 조언대로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원금의 절반가량이 손실되었고 남은 자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은행은 조언자가 아니라 금융상품의 판매자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1. 은행을 상담 창구로 착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첫 번째 착각은 은행은 내 돈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일했던 분들은 은행 창구 직원이 추천해줬으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신뢰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주된 임무는 고객에게 자산 운용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리스크 성향이나 생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률을 강조한 채권형 펀드, 변동성이 큰 주식형 펀드, 은퇴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해외 자산까지 다양한 상품이 은퇴자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이해 없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은퇴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은퇴 자산 관리의 명암. 사례 1. 은행만 믿다. 손실본 64세 세무공무원.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은 어씨는 창구 직원의 권유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세운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초기엔 수익이 났지만 시장 금리가 변동되고 환율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중도 해지를 했지만 그때는 이미 원금의 40%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전문가 분석. 은퇴 후 자산의 7,080%는 원금 보장형으로 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동성이 있는 상품은 전체 자산의 1,020% 이내로 제한해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지출부터 줄인 60세 교육청 공무원. B씨는 퇴직과 동시에 거주지를 축소하고 생활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국공채, 단기 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소액으로 ETF 등 저위험 상품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매달 사용 가능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는 철저한 생활 원칙을 세운 결과 은퇴 후에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자산 관리는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과 리스크 통제가 핵심입니다. 특히 은퇴자에게는 매월 고정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례 3. 창업 도전했다가 폐업한 62세 전직 소방관. C씨는 퇴직 후 퇴직금 일부로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커피를 좋아했고 은퇴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는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권 분석, 마케팅, 운영 경험 없이 무작정 시작한 창업은 1년 만에 실패로 끝났고 보증금과 초기 투자금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은퇴 후 창업은 꿈이 아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유지 가능성, 고정비 부담, 체력과 운영 역량까지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3.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금융 지식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도구입니다. 은퇴자일수록 최소한의 금융 용어, 투자 구조, 위험 관리 전략은 알아야 합니다. 유튜브, 무료 강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지출 구조를 먼저 설계하라. 은퇴 후 수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계부 작성, 불필요한 고정비 정리, 소비 습관 개선 등 지출 조정은 자산 보존의 핵심입니다. 자산은 분산하고 기대 수익률은 낮춰라. 욕심을 줄이는 것이 은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고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중위험 중수익 구조로 분산하고 최소 3개월, 6개월 단위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 노후는 내가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공무원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자영업자든 퇴직 후의 삶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준비된 전략으로 여유롭게 살고 누구는 퇴직금을 지키지 못해 불안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후 자산관리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은행이든 자산관리사든 유튜브든 정보는 참고일 뿐 의사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